안녕하세요. 오늘은 12차시입니다. 12차시. 지난 시간에 중앙의 정치조직, 고려의 중앙정치조직까지 했는데, 자,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무 우리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그죠? 원래 수업은 50분인데 20분 혹은 30분 안에 여기 또 축약돼 있는 내용을 막 말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장비도 지금 교과서 내용밖에 없어요. 사실 학교에 실제로 오게 되면은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자료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뭐 심지어 칠판에다가 써도 되고, 근데 지금 이것만 보고 게다가 안 써지는 게 지금 너무 커. 이걸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붕 뜨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학교 와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 설명이 조금 모자란 부분은. 이번 시간은 그 다음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중앙보다 그 다음 이제 지방이죠. 자, 고려의 지방행정제도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지방행정, 요거 나름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중앙에 있었던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좀 시험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살면서 상식은 아니네요, 사실.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긴 중요한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까지는 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냐면은, 이런 내용들은 좀 빼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뽑는 지역구나, 그런 것도 근처에 있는 지역구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저쪽에 있는 중앙관청들 이름 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 이름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육부 빼고 나머지는 정확한 명칭이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정권마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옛날 나라들의 시스템까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알아야 될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요거는 저처럼 이제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거나 그러는 이제 학자분들한테 조금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기준 생각에서는 차라리 여러분들 살면서 조금 더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오히려 이런 쪽이죠. 이런 쪽. 말로만 하고 교과서 엔진 빠져 있지만은 뭐 차라리 뭐 803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때 해운대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게 차라리 저는 조금 더 교과서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아, 역사는 되게 재밌고 우리 실생활에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 나 이번에 소개팅하러 갔는데 소개팅녀가 여기가 왜 해운대요? 라고 물었어. 그때 나 대답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해. 이게 돼야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돼야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우리 역사를 조금 더 보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처럼 너무 조금 외우는 거, 나도 계속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좀 싫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거야, 시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를 연맥일 수 있어. 됐어! 이게 뭐야. 그죠?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들은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교과서 두께도 상당히 얇아졌고, 게다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옛날보다 분명 줄긴 줄 게 맞습니다. 그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과연 써먹을 일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은 좀 드는 거죠. 뭐 그래도 해봅시다. 자, 지방행정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도가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렇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그렇지, 광역시 있고, 서울은 뭐예요? 서울 특별시, 특별시 아니고 특별시. 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요게 당시 고려 때도 보면 이제 요 도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방행정, 초기에는 호족 세력이 지방을 다스렸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털렸죠.
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구 때? 그렇지. 광종 때 털려버리고 그 뒤에 이제 성종 때 이거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뭐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12목이라고 하는 거를 지방에 설치했다더라. 근데 이게 조금씩 정비가 거듭되면서 마침내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 구체적인 틀이 마련이 됐어요. 그 구체적인 틀을 뭐라 부르느냐? 오도와 양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도와 양계. 자, 세려보면 돼. 자, 여기 오도 양계예요. 자, 도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전라도, 경상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이렇게 이제 도가 5개. 자, 근데 이제 보면 도 말고 뭐로 끝나는 거? 그렇죠. 끝이 계라고 하는 글자로 끝나는 데가 동계, 뭐 길기 이상하다 그죠? 동계, 북계 이렇게 2개.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5도 2개 아닌가요? 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만은 일단 확실한 표현은 양쪽에 개가 있다. 동쪽과 북쪽 양쪽에 개가 있다. 그래서 양계. 선생님 근데 이건 뭐예요? 경기. 저건 따로, 요거는 좀 지금으로 치면 특수한 구역이에요. 서울특별시처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뜻이 그래. 나중에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는 데니까 여기만 해봅시다. 야, 경상도는 왜 경상도야? 뭐 사는 데 근처인데 그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왜 경상도지? 옛날에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도시 2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디? 경주. 하나는 어디?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겠지만은 의외로 상주. 그거 있잖아요. 곶감 많이 나는 데 있어요. 상주 곶감. 그래서 이 2도시가 제일 큰 도시다. 그래서 요 앞 글자를 따와서 경상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죠. 전라도, 전주, 나주, 뭐 나머지 다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왜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뭐 거기 가면은 뭐 경주하고 뭐 기주 이런 도시가 있나요? 들어본 적 없죠? 우리나라에 뭐 기주시 그런 데 없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한자로 그냥 수도경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서울이죠. 서울. 서울이랑 기는 뭐게? 이거 수도 근처 기자예요. 한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도 뜻은 서울과 서울 근처. 여기를 말하는 우리 지금 현재까지 쓰는 말 있긴 있잖아. 지금 현재 쓰는 말. 그렇지. 수도권. 그냥 수도권. 경기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제 5도와 양계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삼경, 사도, 호부, 팔목 뭐 이런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지방으로 가면은 군, 현, 그리고 뭐 진 요런 조그만한 단위까지 나뉘게 되었다는 거.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 파트.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시험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시험에 항상 이렇게 좀 치사하게 낼 때 많이 나와. 일반 행정구역인 5도에는 자, 아까 전에 여기 5개 나오는 요 도,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구역이에요. 별달리 특징이 없어. 그냥 지방에 있는 행정구역인데 여기는 대표를 보냅니다. 대표의 이름은 안찰사. 그리고 이제 뭐 순찰을 하게 했고, 자, 근데 문제는 이 국경지대 여기는 특수해요. 좀 군사적으로. 왜? 항상 적들이 침입을 해올 수 있으니까 이 위쪽에 여기서 오랑캐 애들이 침범을 해올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특수한 행정구역을 만든 거야. 너희는 얘네들이랑은 다르게 군사 문제에 치중을 해라. 선생님 그런데 여는 알겠는데 여기는 뭐예요? 동계. 여기 왜 바닷가 따라서? 고려시대 때까지도 뭐가 그렇게까지 극성을 부렸냐면은 이쪽에서 왜구들, 바다에서 자꾸 왜구들이 오니까 이것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쪽. 그래서 여기 국경지대에는 동계, 북계, 양계를 설치해서 국경지대죠. 국경지대에는 양계. 여기는 이제 가는 지방관 이름도 달라. 안찰사가 아니라 뭐가가 병마사.
병사들과 말을 관리하는 아저씨죠. 병마사. 이 아저씨를 파견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국방상 요충지에다가 군사특수지역인 진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두게 됩니다. 진. 자, 그래서 요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일반행정구역 5도. 여기에 대표는 안찰사. 그리고 5도 밑에는 보통 뭐가 있느냐? 그냥 군현.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군사행정지역에는 일단 이름이 양계. 대표하는 사람은 병마사. 그리고 여기에는 밑에 뭐가 있다? 진. 이거 이제 나중에 막 뒤섞어놔도 알 수 있어야 돼. 일반행정구역 그러면은 저기는 안찰사, 저기는 군현 바로 나와야 되고, 군사행정구역 그러면은 양계, 거기는 병마사, 그 밑에 진, 주르륵 다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서술형으로 내든 객관식으로 내든 충분히.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요 내용도 중요해요, 여러분. 요 내용. 요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교과서에 나와. 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야. 자, 지방에 일단 군현, 말단에는 지방관이 파견이 되기는 됩니다. 지방관이 가긴 가요. 자, 그런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 있어. 거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주현이라 그래요.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대. 근데 파견되지 않은 곳도 있기는 있어요. 거기를 속현이라고 그럽니다. 속현 이런 데는 누가 관리를 하냐면은 그냥 그 지역 향리들, 이런 아저씨들이 관리를 해요. 근데 어디가 더 많다? 속현이 더 많다. 이거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주로 그럼 말장난은 누가 칠까요? 내가 쳐요. 조심해야 돼요.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지방에, 고려의 지방에는 뭐로로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보다 더 많았다 그러면은 맞아, 틀려? 틀렸죠. 말장난 또 더 칠 수 있겠죠. 지방관이 파견되는 속현보다. 왜 이러는 걸까요? 틀렸죠. 요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한 거, 고려시대에는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데가 널리 설치가 돼 있었다더라.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격이 달라요. 그래서 조세나 공납이나 역의 부담이 더 컸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저씨들은 거주지 못 옮겨요. 그리고 과거에 시험 칠 때도 제약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조금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향이나 부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 플러스 농작물 같은 거 재배하면은 일반 사람들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소는 아예 대놓고 뭐 하냐면은 거기서 수공업 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내야 돼. 이 사람들은 좋건 싫건 기술자가 되어야만 돼요. 자, 그런 사람도 많았다. 군대 시스템만 봅시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가 있었답니다. 2군 6위. 여기서는 이제 특히 2군 같은 경우에는 국왕의 친위부대. 친위부대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왕의 신변을 지켜주는 부대. 그게 이제 2군. 그리고 이제 6위는 수도 경비랑 국경의 방어 담당하고 있던 이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도에는 주현군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계에는 주진군이, 아까 전에 했던 거에 외열관계 추가. 그죠? 괜찮아. 자, 쉬워. 일반행정구역의 이름은 5도. 자, 이제 나와야 됩니다. 5도의 대표는 안찰사. 나와야 되죠? 안찰사. 안찰사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다? 군이나 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주현군이다. 마찬가지로 양계는 병마사가 대빵이다. 밑에는 뭐가 있다? 진이 있다. 그리고 주진군이 있다. 이것도 이제 딱 바꿔놓으면은 이거 바뀌었네.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관리선발제도.
관리가 되는 방법에는 일단 과거제도, 아까 저 누구 때 만들었어요? 과거제도 나와야지. 그렇지. 광종 때 만든 과거제도. 그리고 이제 음서 새롭게 보이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과거 시험을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뭐 치는 수능 시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문관을 뽑는 재수럽과 되라, 자 명경어, 기술관을 뽑는 잡과, 그리고 승려를 대상으로 한 승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항상 보면은 양인 이상이면 응시할 수는 있어요. 양인 이상이면은. 재수럽은 보통 이제 특히 문과 중에서 또 뭐냐면은, 재수럽은 지금으로 여러분으로 치면은 논술 시험 같은 거, 논술 시험. 시 쓰고 뭐 산문 같은 거 쓰고,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소양을 테스트해서 붙는 거고, 명경업은 지금은 뭐 딱히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네요. 경전 암기죠. 밝을 명자에 경전할 때 경자야. 얼마나 네가 경전을 빠삭하게 외웠느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당시 시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만약에 중심으로 하면은 위에 이제 나와요. 자, 이번 과거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41쪽 이렇게 해놓고 제일 위에 요만큼을 딱 써줘. 지방의 9년에는 어쩌로저쩌로 더 많았다. 그리고 이제 시험지 저 끄트머리에는, 과거 시험지 끄트머리에 별도로 뽑아서 임명하였다.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야. 그럼 그 사이는 전부 다 뭐겠어요? 빈칸이겠죠? 와, 그러면 거기 빈칸에 해당되는 거를 상상해서 쓰면 되는 건가? 그러면 명경 시험이 아니지. 경전의 밝은 시험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또한 쉼표 고려 띄우고 시대에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그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거야. 어지간한 암기력이 아니고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요 재술 명경, 그리고 이제 기술관 뽑는 거 잡과. 여기 잡과안에 속하는 거는,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법 다루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산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학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의학 관련된 거, 뭐 지금으로 치면 의사죠, 뭐 그쪽 계통, 그리고 뭐 이제 천문학 이런 계통도 있고, 뭐 그런 쪽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다르게 문과, 이거 문관 뽑는 거, 이거는 문과죠. 문과, 지금으로 치면 문과예요. 문과고, 이 작과에는 뭐가 많이 있었냐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안하지만 이과, 수학하고 특히 지금 의대, 그래서 나 같은 문과 출신들은 차라리 이때가 더 좋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고려는 승과, 스님 뽑는 시험도 있었다더라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말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음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관직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 전형이야. 금수저 전형. 우리 아빠가 뭐면은, 이것도 있긴 있는데, 공신, 종실이자손 이것도 있긴 있는데, 이거보다는 특히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인 경우, 우리 아빠가 고위직 공무원인데요. 그러면 난 뭐 안 해도 돼? 나 과거 시험 안 쳐도 돼.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이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돼. 다 서울대에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음서. 그게 이제 한국사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상식이랑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상식에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교과서에만 박혀 있는 글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고 말을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이런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은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은 언제나 쓰입니다. 특히 신문, 언론 이런 거 이제 볼 때 나와요. 음서 이 단어도 정말 잘 나오는 단어죠. 신문에 맨날 뭐라고 나와? 뭐 이렇게 금수저 누가 이렇게 뭘 했다. 이상한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뭘 했다. 그러면 항상 신문 헤드라인에 뭐라고 잡히냐면 현대판 음서제라고 딱 나오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음소제가 뭐야? 그게 뭐지? 음소? 뭐가 음소? 뭐 이렇게 되는데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시험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식인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이런 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이랑 비슷하게 일단 음소보다는 그래도 과거로 관직에 나가는 거를 더 높이 평가하기는 했대요. 그래서 그냥 마냥 음소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과거 시험 그래도 준비 따로 해서 일도 하고 공부도 따로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 시험 합격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는 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이 중요한 거. 무관을 뽑는 무관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시행 안 한 건 아니야. 그 왕조 중간에 보면은 뭐 예종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저 끄트머리 마지막에 공양왕 이럴 때 한 번씩 시행을 하긴 했는데 그것 말고는 시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러면 군인들은 어떻게 뽑아요? 그냥 이제 군인들 가운데 무예가 뛰어난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너 무관해라, 밑에 애들 관리 좀 해라, 그런 식으로 보통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고려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장군들을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장군들. 와, 선생님 저는 강감찬이 기억나요. 무신 아닙니다. 문신입니다. 문신. 원래 글 잘 쓰는 사람이야. 선생님 전 중학교 때 배웠는데 윤관 장군이 생각이 나요. 여진족을 털었잖아요. 문신입니다. 문신. 고려시대 사람 중에서 무신 출신인데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문신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이 쭉 있었다.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과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 문벌이라고 하는 거 알면 돼요. 자, 요거부터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문, 요거를 이제 뭐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냐면은 그 전에 왜 과거 시험이랑 같이 묶어야 돼. 광종 때에 일단 뭐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지. 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날아가 버렸어. 자, 근데 그럼 이 지배층의 자리를 갖다가 메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때 시행된 게 과거제.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지만은 왜 그러잖아. 부가 대물림이 되고 아버지가 잘 사는 집 애들이 좋은 대학교에 갈 확률이 높고 이런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가문이 빵빵하면은 관직에 진출하기가 아무래도 좋아. 아까 전에 대놓고 무슨 시스템도 있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 관직에 따라서 음소 시스템까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고위 관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아주 그냥 명문 가문이 돼버리는 거죠. 저 가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야. 과거 합격자가 벌써 몇 명째야. 그러면 그런 가문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냐? 문벌이라고 합니다. 문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를 이어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몇몇 가문을 우리가 문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거와 음서 요 두 시스템을 총동원해 가지고 관직에 나가서 중서, 문화성, 중추원 이런 고위 관리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토지 소유, 경제적인 이익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세습되는 거는 아니었고,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사람들도 고위관직에 진출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뭐 100% 이게 쭉 이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가문이 망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바보야. 과거 시험이고 뭐고 안 돼. 얘는 심지어 음소로 갖다 꽂아 주려고 그래도 내 얼굴에 먹칠만 할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가문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문을 감싸줄 만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한 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가문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가문이 어딜까? 그렇죠. 가문들 중에 제일 강력한 가문은 왕실입니다. 왕실, 왕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와요. 왕실 또는 지위가 비슷한 문벌들과 혼인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다. 몇 중으로. 왕실이랑 이렇게 우리 집이랑 혼인관계가 계속 중첩이 돼 나가면은 우리 가문은 뭐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 내 아들내미가 비록 조금 모자란 놈일지라도 이 아들내미 엄마가 뭐 왕실 사람이다. 그러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 대에 걸쳐서 왕비를 배출한 일부 문벌은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점들이 조금씩 터져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은 기존에는 나름 건강했어. 그러니까 문벌로 한번 지정이 됐어도 조금 삐끗하면은 밑에서 다른 사람이 시험 한번 잘 쳐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왕실이랑 혼인관계 맺어서 고위관직 다 차지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거 시험 잘 쳤는데 어떤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신진 세력이 불만이 생기죠. 왜? 내가 해가지고 과거 시험 잘 쳤어. 좋은 관직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따야 돼. 승진해야지. 근데 승진하려고 보니까 저 위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어떤 애들이? 왕실, 문벌, 낙하산 타고 쭉 내려왔는 애들이 위에 다 깔려 있어. 불만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불만이 품게 되었다더라. 그래서 그 불만 있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존재, 왕한테 붙어서 기존의 문벌을 견제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세력들 사이에서 문벌 상호 간에 혹은 왕과 문벌들 사이에 충돌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경원이 씨 제일 대표적인 당시의 문벌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뭐 표시가 잘 안 돼 있네. 특히 이제 그 전에 안 나와 있네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일단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3명의 딸을 예종과 인종의 왕비로 들이고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게 너무 권력욕이 강하다 보니까 집안 족보도 좀 이상하게 돼요. 지금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딸이 있는데 제일 위에 딸을 갖다가 예종한테 시집을 보냈어. 그죠? 근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야? 인종이거든? 근데 그 인종한테도 이자겸의 딸을 시집 보내요. 야, 그러면 관계가 좀 애매하다. 이거 상당히 많이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인종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인종 입장에서는 이자겸이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외할아버지 맞죠? 외할아버지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와이프의 왕비의 아버지이기도 해. 장인어른이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인데 외할아버지야. 혹시 집에 지금 이런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죠. 자,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우리 장인어른 이거 너무 좀 그런 거야. 여 입장에서도 이자겸 입장에서도 야씨 내 저 사위이자 외손자가 왕이야. 사위도 내보다 손아래고 외손자도 내보다 손아래인데 내 손아래가 왕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이 사람이 힘이 셌겠습니까? 어깨에 힘도 이래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인종 입장에서는 위협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를 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먼저 알았죠. 알아챈 이자겸이 군사적 기반을 갖추고 있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일으켜서 먼저 난을 일으키고 오히려 왕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이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됐는데 이 아저씨 이야기는 또 시간이 애매하네. 저 이 아저씨 이야기는 요 다음 시간에
바로 몰아서 나머지 내용하고 쭉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조금씩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진도를 이제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